죄송합니다. 귀하는 이번 채용에서 탈락하셨습니다. AI가 당신의 이력서를 읽고 0.3초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 수상 경력,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I는 당신을 부족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AI는 알까요? 당신이 밤새워 공부한 이유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당신의 낮은 학점 뒤에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며 버텨온 3년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가진 그 묵직한 성실함이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 더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제5부 이전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을 쓰는 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진짜 인재를 놓치게 된다. 이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성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뜨거운 진심, 열정, 그리고 아직 피어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다산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 있을 때 어느 수줍은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황상, 겨우 15살이었죠. 황상은 첫 만남에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쁘고 배움도 아주 느립니다. 이런 저도 감히 배울 수 있겠습니까? 효율만 따지는 요즘 세상이라면 어땠을까요? 머리가 나쁘면 힘들겠네라며 손을 저었을지도 모릅니다. 기계적인 AI라면 황상에게 학습 속도 하위 20%, 성취도 낮음이라는 차가운 딱지를 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황상의 눈빛에서 남다른 정성을 읽어냈습니다. 황상은 비록 머리는 느렸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다산이 한번 가르쳐주면 그것을 뼈에 새기듯 수십 번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남들이 잠자리에 들 때도 황상은 여전히 책상을 지켰습니다. 다산이 아침에 일어나면 황상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산이 밤늦게 잠들 때 황상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황상에게 상근계라는 평생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 내가 비록 타고난 천재는 아닐지라도 그 성실함이 결국 천재를 이길 것이다. 결코 스스로를 낮게 보지 마라. 다산은 소년의 마음속에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둔했던 소년 황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스승의 사상을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가 되었고 그의 시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마저 울리는 깊은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다산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뜻을 가장 잘 이어받는 이는 바로 황상이다. 만약 다산이 첫 만남에서 아이의 부족한 겉모습만 보고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황상이라는 위대한 시인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는 오늘의 실력만 보여주지만 인간의 안목은 내일의 가능성을 봅니다. AI는 이 사람은 지금 부족하다고 판정하지만 인간은 이 사람은 얼마나 더 크게 자라날까를 기대하며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다산의 또 다른 제자 이강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명석했고 성실했지만 단단한 벽 하나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의 벽이었습니다. 조선은 가문이 곧 운명인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아니면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도 세상의 이름을 떨칠 기회조차 없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신분이 이런데 배워서 뭐하나라며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강회는 달랐습니다. 벼슬은 못해도 진리를 찾는 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믿으며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산을 찾아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신분이 낮아 세상에 쓰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다사는 주저없이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술의 핵심적인 기록 작업을 맡겼지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오류를 잡아내는 정교한 안목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사는 이강회에 무엇을 본 걸까요? 바로 탐구 정신이었습니다. 이강회는 자료 하나를 봐도 그냥 넘기지 않고 이것이 정말 백성을 위한 길인가? 끊임없이 묻고 고민했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은 학벌이나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내면에서만 솟아나는 진면목입니다. 결국 이강회의 도움 없이는 다산의 위대한 업적들도 세상 빛을 보기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AI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학력, 자격증, 점수, 과거의 기록으로만 등수를 매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품은 진심, 무언가를 간절히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 그리고 왜? 라고 묻는 탐구 정신. 이런 것들은 차가운 기계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A는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은 없습니다. 그저 월급 받고 퇴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B는 학력은 평범하지만 이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퇴근 후에도 관련 공부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합니다. AI는 A를 선택할 겁니다. 데이터상으로는 A가 우수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에 더 큰 기여를 할 사람은 B입니다. 다산이 이강회를 선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분이라는 낡은 데이터가 아니라 탐구 정신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안목입니다. AI가 이 사람은 배경이 부족합니다라고 차갑게 말할 때 우리는 그의 눈을 보며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가진 남다른 열정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불어넣어줄 따뜻한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간절한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은 무엇인가? AI는 과거의 기록으로 점수를 매기지만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에 앉혀 그 가능성을 기어이 꽃피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참듯이자 사람을 아끼는 도리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 유배라는 모진 세월 속에서도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황상, 이강회를 비롯해 스승을 믿고 따른 수많은 제자가 함께 일군 기적입니다. 다산이 이토록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식이 깊어서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다산은 황상에게서 거북이 같은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이강회에게서 송곳 같은 탐구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분이나 겉으로 보이는 재능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있는 진면목을 믿어준 것입니다. 그 믿음 끝에 둔했던 소녀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되었고 신분 낮은 청년은 역사에 남을 학자가 되었습니다. 다산은 원석이었던 제자들을 깎고 닦아 눈부신 보석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직장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싹수가 노랗다며 단정짓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성적이 낮을 때 누굴 닮아 이 모양이냐며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습니까? AI 시대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숫자로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산의 이전 정신이 우리에게 오늘날 꼭 필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기술이 사람을 재단하는 시대일수록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의 숨겨진 가치를 믿어주십시오. 그가 미처 몰랐던 제 안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전은 단순히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작은 기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가치를 끝내 찾아내어 귀하게 쓰는 일입니다. 차가운 AI가 데이터만 보느라 놓치고 많은 것들, 그것을 따뜻한 눈으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알아보는 지혜, 이제 우리도 그 안목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민심서 제6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호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